이란 지금 많이 풀리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우리 이제 군대를 내버리면 문제죠. 아시아 경제예요. 아시아 경제 2026년도 3월 26일자 기사. 이 가격에 그리고 강남 아파트 금매 사라지자 거래도 멈췄다. 금매로 내놨던 강남 며칠 전 2억 정도 낮춘 금매물이 나와 사겠다는 사람이 서너 명 붙었는데 집주인이 고민하더니 걷어들이더라고요. 강남구 개포동 공인중개사에서 이렇게 호가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많아서 그런지 매수 의향이 있는 손님도 몇 천만 원 낮춘 매물은 크게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아요. 몇 억씩 떨어져야 산다는 거죠. 서초구 반포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서울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 하락 지표가 완연해지면서 거리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파트값 내려가니까 이제 더 이상 이 값에는 못 판다 그러고 들여놓는 거죠.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할 게 기정사실화됐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끝났어요. 티톡이 끝났네요. 이 Y기업이 그 유튜브를 갖다 막고 숫자를 조작하고 이렇게 빠졌네. 조작할 뿐만 아니라 글씨 내용을 망쳐버리니까 동시에 세 개를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이걸 쪼개서 숏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망쳐버리는 것은 다른 데다 이걸 다시 동영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요. Y기업이 철저하게 지금 그걸 막고 있어서 이거 왜 꽂혀지지?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할 게 기정사실화됐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기류가 감지된다. 급매물이 소화된 이후에 시장 추이를 지켜보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시한이 사실상 보름 정도만 남은 상황에서 관광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이 모인다. 아예 너무 떨어져 버리면 안 팔겠다 이제 이런 사람이 더 이상 이제 매물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26일 서울시가 구별 토지 거래 허가 신청 현황을 집계한 자료를 보면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는 이달 들어 전일까지 680건 신청이 접수됐다. 앞서 지난 2월 한 달간 신청 건수 784건과 비교해 100건 이상 줄었다. 두 기간 주말과 연휴 등을 제외한 영업 일수는 같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라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논의가 오간 후 실제 매매 거래로 등록되기까지 적게는 2 내지 3주, 길면 한 달 이상 걸린다. 거래량이 공표되기 앞서 토지 거래 허가 신청 건수가 일선 현장 분위기를 가늠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지금 1가구 1주택까지 막 이렇게 그 보유세니 안 살면 무슨 세금을 더 물리니 1가구 1주택까지 목을 조이는 거 이건 옳지 않다고 나는 봐요. 개인적으로 친정 부모님이 유산으로 구입한 그 강남의 집이 46년 동안을 우리가 살았어요. 그리고 11년 전에 이 완도로 기촌했는데 기촌할 때 그 집을 두는 것은 기촌하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이 지금 우리가 완도 기촌에서 사는 이 동네에도 마을하고 많이 뚝 떨어져 있는 데서 2,300평 가지고 이 오래된 100년 된 농가주택 그냥 헐어 빠진 농가주택에서 그냥 우리가 농사지면서 담에 헐어서 서울 집이 팔리면 교회를 지을까 조각 성전을 지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는 여의치 않으면 다시 서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46년을 보유한 중에서 거기서 수십 년을 살았죠. 아이들이 거기서 국민학교 1학년부터 다녀가지고 다 거기 중고등학교 다 나오고 그랬으니까 평생을 산 집을 잠깐 이렇게 거주하지 않는 사람 세금을 물어내고 1가구 1주택도 50년 46년 가지니까 50년 정도 된 낡은 주택에다가 고가 주택이니 뭐니 매겨가지고 세금을 물어내면 이 85세 된 우리 남편 85세고 우리도 나이가 다 이렇게 든 사람이 어디서 수입을 고구마 캐가지고 어디다 팔아먹어서 갖다 세금을 냅니까? 1가구 1주택자가 부모로부터 유산받아서 그것을
팔지 못하고 46년을 갖고 있는 집에다가 갖다가 지금 이 뭐 귀촌집은 100년 전에 지어진 낡은 집이에요. 태풍으로 양쪽이 날개가 늘어가 버린 거 우리가 밭을 갖다가 손으로 곡괭이로 펴서 애기 머리통만한 돌들 나오면 전부 담을 쌌어요. 우리가 손수. 그래서 태풍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기 살지 않는 집은 수십 년 살다가 귀촌해서 언제든지 여기가 싫으면 돌아갈 수 있는 집을 그걸 가지고 거주하지 않는 집에다 무엇을 냈느니 뭐 강남집에 공시지가 12억이 안 넘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넘지. 그러니까 강남 주기를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하고 다를 게 뭐 있냐. 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모두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다주택자의 세금 물리고 보유세 물리고 이것을 잘한 거다. 그것은 뭐 95점 주죠. 98점. 그러나 지금 1가구 1주택에 살지 않는 집도 그거 하고 무슨 1가구 1주택까지 보유세를 물리고 이런 것은 너무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든 사람이 평생 직장도 그만둬버리고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강남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주변 이웃들이 강남에 집 한 채 가지고 이제 노후에 살고 있는 그 집을 이런 보유세하고 이런 거 무죄를 하면은 살고 있던 아파트들을 팔고 강북으로 가든지 더 저렴한 경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평생을 그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10년, 20년도 아니에요.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도 보니까 분당에서 29년 살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정들고 그것이 그 가족의 역사가 담아있는 집인데 46년 가지고 있는 것이 친정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인데 그것을 팔지 못하고 그냥 두고 이렇게 시골에 와서 100년 된 농가주택 허릇 빠진 거 그거 그냥 우리가 손으로 대충만 벽지 발라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서울집 언제든지 돌아갈 집을 두고 온 거죠. 근데 그걸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고 무슨 다 50년이 넘은 집도 고가주택이라고 분류하고 이런 것들은 1가구 1주택까지 죽이면 누굴 살리자는 겁니까? 거래 신청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건 시장에 쏟아낸 매물은 대부분 나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의 중과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아파트값 오름세를 꺾었다. 다주택자 146 문재인 정부 때 146채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1가구 1주택은 집값이 오르나 집값이 내리나 상관없어요. 그럼 팔아가지고 변두리로 가면 몰라도 살고 있는 집을 1가구 2주택 그대로 사는 거죠.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지놈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이지 우리 살고 있는 국민들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리고 지방에 공기 나쁜 서울을 좀 해서 값싸고 저렴한 지방에 와서 땅 파고 노후를 지내겠다고 하면서도 여기서 주변에서 텃세라고 살지 못해서 올라간 사람이 많아요. 여기 우리 주민들도 한 100여 가구 사는데 자기가 어린 시절에 여기 와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4억 5천 들여서 땅값을 패하고 건물값만 4억 5천 들여서 멋지게 집을 지었는데 자기 주민 동네 사람이 자기 태어난 고향에 왔는데도 고향 사람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울고 떠났어요. 그거 2억 절반값에 팔고 갔어요. 그게 새로 지은 집을 그 동네 사람이 갖다가 이게 근데 우리는 멀리 쭉 떨어진 데다 서울에서 그 재활용 옷 갖다 재활용 거기다가 상자에다가 넣어도 주워가지도 못할 쓰레기 같은 옷들도 다 주워 와서 몸빼 입고 낡은 거 그냥 쓰고 거적댁 쓰고 장화 신고 밭에서 그냥 앉아서 돌 주워 내고 돌밭에서 앉아서 이러고 농사를 지니까 우리는 거지처럼 하고 앉았으니까 서울에 집이 있는지 저 사람 거지인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텃세를 좀 안 받은 셈이에요. 지금까지 11년을 살은 거니까 그럼 저들 한량처럼 우리 밭 사이로 난 도로로 저기 놀러 가면 우리는 땅바닥에 앉아서 돌 주워 내고 서울 강남에서 와가지고는 다
다 헐어빠진 늘어진 몸빼 주워 있고 장화 신고 앉아서 우리가 더 시골 사람처럼 하고 앉아서 땅을 파니까 터세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Y기업이 이 뭐 반장이나 이장을 매수해 가지고 갖다가 장단지를 치지만 우리는 그냥 2,300평에서 거기서 34가지 심어서 뭐 저기 김장할 때는 젓갈 외에는 살 게 없어요. 전부 땅에서 나오니까. 이 자급자족하고 또 과실수도 30개 넘게 심고 땅에서 뭐 고구마, 감자, 뭐 옥수수, 뭐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수박 이런 거 다 해서 서울에는 이게 딱지 붙여서 손바닥만한 팩에다 넣어서 이렇게 파는 거 우리는 리어커로 끌어다가 뭐 당근이든지 무슨 뭐 범똥이 하나에 5천 원씩 팔던 저기 범똥 우리 염소가 한 리어커씩 먹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실패하고 돌아간 사람들은 초기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또 와서는 별장처럼 짓고 그렇게 사니까 시기 질투를 하죠. 그런데 몸빼 입고 그냥 앉아서 장화 신고 앉아서 돌 주워 내고 땅 파니까 불쌍히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그 평생 살던 그 부모님이 유산으로 남긴 돈으로 산 집을 그렇게 정부에서 1가구 1주택 85세 노인한테 뭔 보유세를 내고 뭘 한다면 참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보유세 인사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아파트 값이 오름세를 꺾었다. 근데 1가구 1주택은 갖다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가구 1주택을 죽이면 그 다음에 뭐 한강 다리 밑에 가서 삽니까? 이후 강남권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강남이나 만화관에 국민학교 1학년 우리 아이 2살 때인가 1살 때 그걸 샀어요. 46년 전에 우리 막내 아들 2살 먹었을 때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걸로 그걸 없앨 수 없으니까 그걸 아버지 기념으로 그걸 산 것을 가지고 친정에서 사준 것을 가지고 그걸 뭐 돈 많이 준다고 팔아라 해도 뭐 아파트 진다 해도 못 파는 거죠.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그렇게 팔 수는 없으니까 그걸 46년째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46년이니까 낡았잖아요. 오래된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진 집이니까 그것이 지금 멀쩡하지. 다른 집 같으면 금이 박박 갔겠죠 그게. 이후 강남권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빠르게 늘었다. 호가를 낮춘 집도 심수작게 보였다. 박원갑 KB 국민은행 수석 전문의원은 매수하려는 이는 조금 더 내려가길 기대하는 반면에 매도 인도 굳이 이 가격에 팔아야 하나는 심정으로 버티게 들어가면서 거래 자체가 줄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거 뭐 평수가 크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무슨 뭐 중산층이 사는 그 집안치 가지고 단독주택인데 뭐 거기서 뭔가 고가주택 그러고 적혀 있더라고요. 국세청에서 이렇게 붙여놓은. 그러니까 미친놈들이죠. 그냥 중산층들이 강남에 있으면 전부 다가 이게 뭐 배척의 대상이 되고 강남이라서 다 재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허리인 중산층이 잘 살아야지 중산층을 죽여버리고 1가구 1주택을 죽여버리면 뭐 누굴 살리고 누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업 죽이고 뭐 노동자 살려서 됩니까? 이번에 그 뭐 하나니 현대니 삼성이니 기업들이 다 이 트럼프 관세 정부를 도왔잖아요. 기업을 살려놓고 한국 알을 낳게 만들고 노동자도 살아야지. 노동자를 살기 위해서 기업을 죽이고 강남을 죽이면은 뭐 한국의 수준 높은 뭐 패션 문화든지 모든 거 강남 뭐 저기 오빠는 강남 스타일 그 노래가 사방에 유행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강남이 어떤 데인지 와서 저기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그러잖아요. 대개가 모두 문화는 왕실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또 부유층이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그 문화를 형성해가고 고급 문화가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문화도 보면은요 고려 청자나 이런 것들을 선비들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급 우리나라에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거의 유사한 문화다고 봤던 사람 중에 신비한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 보면은 한국 문화는 일본하고 중국보다 더 굉장히 수준 높은 그 아주 신비하니 대단한 굉장히 수준 높은 미적 감각을 지닌 그런 뭐 기와라든지 이게 선이 살아있다, 공간을 함유하고 있다 이런 평을 하는 이유가 이런 그 뭐 우리 그 저 선조들이
그런 고급 문화, 예술을 즐기던 문화는 주로 양반가라든지 부유층에서 그랬다는 거죠. 왕실에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실의 이런 의복이라든지 장식 문화라든지 이런 거 뭐 거기에 장식하는 무슨 고려장이라든지 백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귀족 왕족 아니면 양반들 문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의 문화가 강남이 많이 주도를 하는 이유가 뭐 저 변두리에서 그런 고급 문화가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상중하 전부 다 존재해야 될 건 존재하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뭐 무조건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살았다고 부자를 전부 증오하고 무제인 정부 때 그랬어요. 전부 있는 사람 다 뭐 없애버리고 대대로 부자인 사람 다 없앤다 그러는데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것을 장인이라고 해서 그런 뿌리 깊은 것들이 그 나라의 문화의 지주의 보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서는 장인들이 계속 4대 5대째 답습하잖아요. 뭐 우리 친정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우리 친정에 고조 할머니가 무남동녀 외딴에 우리 중조 할머니를 낳으셨는데 우리는 중조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 중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죠. 40에. 그런데 그 고조 할머니가 자기 딸이 죽었고 아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 아들이 그 중조 할머니의 장남인 우리 우리 친할아버지가 23살에 돌아가시면서 유복자 우리 아버지 뱃속에 우리 할머니가 뱃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임신했는데 그 자식한테 남겨준 것이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지금 7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다른 것은 자기가 이룬 재산은 전부 다 남한테 환원시켜버리고 머슴들한테 나눠줘버리고 전부 장학재단 만들고 학교 운동장 짓는데 내놓고 다 그렇게 했는데 조상이 내려온 그 만평은 그대로 두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한테까지 그것이 지금도 내려오잖아요. 이것이 나쁜 문화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고조 할머니 땅이 지금 양자로 삼은 놈은 그럼 다 팔아먹고 다 도망쳤는데 그 자기 무남동녀 외딸의 장남의 유복자한테 준 것이 우리 아버지가 유복자죠. 뱃속에 들었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23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할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자식한테 고조 할머니가 자기 딸은 40에 죽고 그 자기 무남동녀 외딸은 40에 죽고 양자를 삼았는데 양자는 다 돈 가지고 3대까지는 그 땅 가지고 살다가는 그 다음 자손들이 누가 그런 짓 해요. 전부 나무제 묘지기를 한 거죠. 묘지기하고 뭐 시향 지내고 이렇게 하다가 3대째 가서는 그 사람들이 다 땅 팔아먹고 뭐 집 팔아먹고 다 가더라고요. 근데 연료비 가 들어있는 우리 할머니 연료비가 들어있는 이런 땅들이 자손 대대로 내려온 것이 이것이 뭐 자손 대대로 부를 갖다가 없애버린다 어쩐다 이런 것이 마치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도자가 무제인 정부 때 그랬어요. 저 영국이라든지 뭐 그런 나라에서는 그 가문이 대대로 뭐 메디치 가문이면 메디치 가문 그대로 이런 전통적인 것이 이루고 그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영국에 그렇게 전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미국에 뭐 달러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고풍스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돈 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남도 뭐 강남 죽여서 전부 강남 사람 쫓아내고 변두로 가게 만든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일가구 1주택은 뭐 보유세니 뭔세니 뭐 특별히 뭐 몇백억 대씩 되는 고가주택이면 몰라도 우리 같은 것이 고가주택이라고 매겨져 있는데 놀래 자빠져요. 강남에 평생 뭐 46년을 갖고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다 2살 때 사가지고 그 막내 아들이 2살 때 그 산 집인데 그게 그렇게 호화주택도 아닐 뿐더러 평수가 큰 것도 아니고 그런 집을 가지고 뭐 일가구 뭐 지금은 기촌에서 땅 파고 있는데 그 여기서 언젠가 돌아가야 될 집인데 거기가 아이들 키우고 거기서 평생을 다 젊은 시절 다 보낸 집인데 그것을 뭐 거주하지 않으니까 뭐 세금을 물어낸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특히 공시가격이 결정된 이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더 보다 강해졌다. 그러니까 강남 사람이 강남 똘똘 뭉치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저 강남 죽이기라니까 강남서에 똘똘 뭉쳐서 나오면 강남 보수증을 찍어주는 거예요. 강남에서는. 강남에서 민주당 안 찍잖아요. 특히 공시가격이 결정된 이후에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보다 강해졌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이 아직 나오지 않는 만큼 일단 지켜본 후 결정하려는 분위기라는 게 일선 중개업소 설명이다. 한 중개사는 강남권은 어차피 대출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라 지난달 나온 금매 매물은 이미 대부분 거래가 팔렸다. 대출 없이 뭐 산다는 거죠. 여전히 호가를 낮추지 않는 집주인이 많은데 다음 달까지 안 팔리면 세 한 번 더 돌린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도 여러 대 있다고 말했다. 뭐 세를 저기 임대를 놓으면은 한 번 더 돌리면 한 2년 또 연장되는 거죠. 집을 사려는 입장에서 낮아진 호가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집을 사려는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가 잘한 건 잘하지만 잘못된 것은 뭐냐면은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모두 손발을 묶어버렸어요. 갭 투자라든지 또는 대출 받아서는 집을 일단 잡아놓고 나서 자기 집값 오른 것을 중지시켜 놓고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은 갭 투자도 막아버리고 뭣도 막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10억이면은 6억 전세 안고 2억 대출 안고 자기 또 현금 2억 가지고 그 집을 사놨다가 몇 년 후에 이 세입자 내보내고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 가질 수 있는 찬스를 지금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집을 거주하지 않은 집에다는 뭔 또 세금 물린다는데 우리는 또 여기 농사 짓는 거 내버려두고 또 서울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세금 물리면은 다시 거기 가서 살아야지 뭐. 뭐 다 늙어서 공기 나쁜 서울 가면 뭐예요. 우리는 이 기촌한 다음에 우리 남편하고 우리하고 나는 기촌할 때 10년 전에 지팡이 짚고 왔어요. 태행성 무릎관절로. 여기 완도 와가지고 뭐 해조류라든지 무슨 저기 여기에 홍어과에 있는 그 홍어하고 비슷한 거 뭐예요? 간재미가 그렇게 좋고 머위가 그렇게 그 태골 저기 세포를 그먼 세포로 하죠. 태골 세포가 아니고 파골 세포를 뭔 세포? 주골 세포로 이렇게 저골 세포로 이게 우리 한번 무릎이 관절이 나가버리면 세포가 회복이 안 되고 이게 점점 이러는데 유일하게 머리 같은 것은 저골 세포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세포를 다시 만들어서. 이러니까 무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뭐 5cm 정도 굽스도 신고 다녀요. 그래서 뭐 롱부스도 나는 신고 다녀요. 이 나이에도 다 옛날에 서울서 가져온 거 다 신어요 지금. 그전에는 뭐 다나도 막 지팡이 짚고 다녔던 것이 지금 이런데 이제 이거 공기도 맑고 또 내가 적당히 햇빛도 받고 운동도 하면서 땅도 파고 또 이 먹거리들이 건강하다 보니까 거의 다 난 거죠. 뭐 폐암 사이즈 8년 전에 폐암 걸렸어도 아무 약이라든지 뭐 수술도 안 하고 다 나았잖아요. 이번에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음식과 맑은 공기 편안하니까 뭐 Y기업 하수인들이 위에서 놓고 별짓을 레이저를 쏘고 별짓 다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여기서 나온 것들을 먹으니까 좋은데 서울 뭐 이제 비워놓은 집 뭐 임대 놓은 집 뭐 주인이 안 살면은 46년째 갖고 있는 집을 안 살면은 또 뭐 어쩐다 하니까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네요. Y기업이 세입자 가지고 장난을 치고 방배 부동산하고 짜고는 소송으로 난리를 치니까 다시 올라가 살아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자꾸 지방에 내려와서 이렇게 자연에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뭐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도 와서는 이 주민들이 못 살게 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4억 5천으로 집 지어놓고는 다 2억에 팔고는 떠났는데 우리 같은 서울 강남에 살던 사람이 여기 와서 살 때는 뭐 장화 신고 모자 뒤집어 쓰고 뭐 이 시골 사람보다 더 시골스럽게 몸빼 입고 늘어진 몸빼 서울에서 올 때 농사 질 때 화려하게 입지 않고 내가 신혼 초에 저기 경상북도하고 강원도 경계선에서 우리 남편 사택에 살았는데 거기는 잘 입고 멋지게 다니면 전부 시기 질투 표적이 되니까 그런 데를
신혼초에 살아봤기 때문에. 예. 그, 올 때는 쓰레기통에 버려도 주워갈 것이 없는 낡아져 빠진 몸빼나 이런 것들을 쓰레기통에 가져 주워갈 사람이 없는 그런 옷들 다 가져와서 입고는 땅바닥에 처벅 앉아서 곡괭이로 파가지고 애기 머리통만한 돌들 다 주워다가 내가 직접 담을 쌌어요. 내가 전공이 조각이다 보니까 하나님 불러서 신학을 시켜서 주일날이면은 오후 4시에 어떤 간증이라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돌을 갖다가 파내니까 땅이 질이 좋아지고 뭘 심어도 잘 되고 그런 거죠. 이런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가서 있으면서 간혹 다시 서울로 가야 될 상황이 되면 갈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는데, 뭐 거주 않는 집에다 또 뭐 세금을 물린다라고 일가구 일주택까지 먹을 조이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너무 과한 거지요. 물론 투기 세력으로 그거를 했다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46년을 가지면 투기하려면 벌써 딴짓거리 벌써 해서 돈 많이 벌었겠죠. 뭐 아파트 짓는다고 돈 많이 3배 줄 테니까 팔아라 했을 때 안 판 이유가 뭐예요? 그건 투기 세력이 아니에요. 그건 집을 사려는 입장에선 낮아진 호가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사람들은 대출도 안 되고 갭 투자도 안 되니까 집을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은 집을 주워 먹는 것을 막았다는 거, 이건 잘못한. 다주택자의 집을 내놓게 만들고 또 이거 양도세 인상하고 보유세 인상하고 해서 이것은 성공을 했는데, 이 내놓은 다주택자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젊은 30대들밖에 안 된다. 30대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 30대는 뭐 결혼한 사람한테 은행 대출 좀 저리로 대출해주고, 또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를 가진 사람한테 뭐 해주고, 이런 평생 처음으로 집 사는 사람한테 대출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주로 30대들이 이번에 집을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출을 해주는 거, 이런 거 저리 대출 해주는 것이 집 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는 증명한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집을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기회는 갭 투자하고 은행 대출을 좀 늘려주는 거, 그것이란 것이 이번 30대가 이번에 매입한 사람 중에 제일 많았다는 이유가 그것을 입증하죠.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에서는 한강에 인접한 동호 대형 평형 매물이 150억 원을 올라와 있다. 기존 호가는 180억이었다고 한다. 대형 평형은 거리가 잘 없어 시세가 분명치 않다. 더 큰 평형 꼭대기층 펜트하우스가 지난해 2월 165억 원에 거래된 적이 있다. 강남권 대표 단지에서 수억 원 이상 호가를 낮춘 집이 종종 눈에 띄나 그간 상승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인식이 있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의 중과는 5월 9일 이후부터 토지거래 허가가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4월 중순 이전에 매수인과 거래 의향을 담은 약정을 맺어야 한다. 약정서만은 중과를 피할 수 없고 실제 계약을 맺어야 한다라는 기사예요.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고, 아시아경제 2026년도 3월 26일자 기사. 이 가격에 강남 아파트 금매 사라지자 거래 멈췄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워드카 뉴스예요. 괜찮아요. 좀